앞으로는 자녀에게 1억을 물려줘도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증여세 공제 한도 있죠. 무상증여 한도. 아마 그 금액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자녀 1인당 5천만 원까지 무상증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증여세 인적공제. 게다가 이것도 또 10년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1억까지. 기존의 미성년자 2천만 원은 뭐 5천만 원까지 뭐 이런 식으로 늘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죠.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언제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데일리에서 5월 19일자 나온 기사입니다. 제가 지금 라이브를 5월 19일 날 하고 있으니까 이제 바로 오늘 나온 기사예요. 심영주 기자님께서 작성해 주셨네요. 아, 여기 등록은 5월 17일, 수정이 5월 17일이군요. 이게 조금 지난 기사긴 하군요. 자, 보겠습니다. 자녀에게 1억 물려줘도 세금 0원이냐? 무상증여 한도 확대될 것 같다. 자, 자녀 1인당 5천만 원까지인 무상증여 한도, 즉 이 증여세 인적공제가 상향될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르면 올해 하반기 세법을 고쳐서 당장 내년부터 공제 한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매년 세법 개정은 7, 8월 달에 그 개정안을 이렇게 발표를 기재부에서 하고요. 그걸 이제 하반기에 있는 국회,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통상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면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게 있네요. 지금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소득세법 개정 관련해가지고 증여, 특히 부담부 증여 같이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것까지 같이 엮어서 하려면은 이거 내년 1월 1일이 아니라 올해 좀 빨리 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취득세가 또 있어서 그래요. 우리 방송 잘 들으신 분들은 뭔지 아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 증여세 인적 공제 확대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에서 봤었던, 이건 이제 녹화된 거 보시면은 별도 영상인데, 취득세율 요 구간도 9억에서 이제 12억으로 좀 올릴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증여세 한도 공제도 좀 올린다는 거죠. 사실 집값도 많이 올랐지만 그동안 물가 상승도 많이 됐잖아요. 그거 반영해야죠. 그래서 이를 위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이행 목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 역시 국회 인사청문을 위한 서면 답변에서 상속증여 부담 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적 공대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니까 다 지금 계획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현재 부모, 조부모 등 직계 존속이 성인 자녀, 손주 등 직계 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자녀 1인당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그 한도를 넘어가면 과세 표준별로 10에서 50% 증여세 내야 되는 거죠. 다만 증여를 받는 수중자라고 합니다. 수중자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가능한데 요 2천도 5천으로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자, 이 같은 무상 증여 한도를 두고 그간 납세자들 사이에서는 세대 간 증여에 어려움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최근에 부동산 가격 인상분과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나왔죠. 실제 이 인적공제 금액은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3천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8년이나 지났네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자, 그래서 예측기사입니다. 예측기사.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막 기정사실처럼 하시면 안 돼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인적공제 금액은 1억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5천에서 1억. 오, 좋았어. 그리고 미성년 직계비속은 2천에서 5천. 어허, 좋았어. 자, 이걸 이제 조금 좀 표를 좀 볼까요? 제가 이제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 이제 강의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자, 증여재산 공제. 그러니까 배우자끼리 할 때는 이게 증여한 사람이 이쪽입니다. 이쪽이 증여한 사람, 그러니까 배우자가 배우자한테 이게 하면은 이제 6억까지인데, 이제 증여자가 직계 존속 그 받는 사람이, 그럼 이제 5천만 원 공제.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면 2천만 원. 그리고 이제 직계 비속이어도 5천만 원. 그러니까 성년을 말하는 거죠. 그 밖에 친족은 1천만 원. 자, 그러면 지금 나온 내용이 뭐냐면 이 5천을 1억으로 올리겠다. 미성년자 2천은 5천으로 하겠다. 자, 그러면 두 개가 남죠. 배우자는. 그 밖에 친족은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아무 말 대잔치를 한번 해볼까요? 그 밖에 친족이니까 한 2천 할까? 3천 할까? 아무튼 뭔가 좀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 여기도 1억으로 바뀌고 여기도 5천으로 바뀌면 그 밖에 친족도 1,000만 원 정도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좀 이거 바뀌어야지.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자녀들한테 5천에서 했던 거를 1억으로 해서 지금 2배로 해줬는데, 아, 그럼 나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얼마를 할까요? 아무 말 대잔치 또 한번 해보면. 사랑하는 만큼, 뭐 한 12억? 2배 할까요, 그냥?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증여재산 공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건드린다면, 다른 그룹, 배우자하고 그 밖에 친족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같이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10억으로 하자고요? 10억 조금 작은 것 같은데요. 12억 정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직 확정된 건 없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보시도록 하죠. 자, 한편 최근 재산가치 급등 영향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인원과 규모는 점차 늘어난 추세인데 밑에는 좀 다른 기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점차 늘어난 추세인데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 가운데 증여 세수는 8조 614억으로 전년보다 24.6%가 증가했다. 증여세 신고 인원은 2020년 이미 20만 명을 넘겼다. 자,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많아요. 이걸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왜 이거를 내년 1월 1일부터 하면 안 되는지 그것도 제가 설명드리고 제가 지금 두 가지 설명드릴게요. 두 가지. 자, 첫 번째. 증여 건수가 올라간 거랑 왜 23년 1월 1일 전에 해야 되는지 이거 제가 두 가지 설명드릴게요. 증여 건수가 올라간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보유세를 너무 올려버렸죠. 보유세를 너무 올려버리니까 이거를 좀 분산을 시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분산. 근데 분산을 시키려고 봤더니 일단 첫 번째는 뭐예요? 자, 보유세가 많이 나와요. 다주택자인데. 그러면 가장 심플한 방법은 뭐죠? 그냥 파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는 게 되게 아까워요. 더 가져가고 싶은 거죠. 그리고 파는 순간 비슷한 물건을 못 살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명의를 이제 분산하려고 해요. 명의를 분산. 그래서 이때 명의 분산할 때 증여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증여 건수가 올라갔어요. 두 번째. 차익 실현의 방법으로도 증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수도권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저는 2015, 16년 그때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게 눈에 보인 게 2017년 정도. 그리고 저는 사실 2015, 16 했기 때문에 2019년, 2020년 정도면 털고 나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공급이 막혀버리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버슈팅 된 분도 좀 없지 않아 있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찍 들어가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기간 올라버렸기 때문에 차익을 실현시켜야 되는데 차익을 실현시키려는 방법에는 가장 심플한 게 또 매도죠. 매도. 근데 매도하려고 봤더니 양도세 중과로 다 뜯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할까 봤더니 저 사랑하는 자녀나 배우자가 보이는 거죠. 자, 그럼 증여하자. 그러면 이게 차익을 일정 부분 실현시켜버리는 그런 효과가 나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산 가격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뛰었단 말이에요. 그럼 요만큼 올랐잖아요. 이렇게. 그럼 요 오른 부분에 대해서 양도를 해도 차익을 가져갈 수 있지만 중과로 일정 부분 다 뜯겨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증여를 해버리면은 요 오른 가격으로 상대방이 취득한 거죠. 그럼 나중에 상대방이 요렇게 팔았을 때 요만큼에 대해서만 세금 내면 되거든요.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함으로써도 이걸 좀 차익을 실현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여가 많이 최근 4년 동안 많이 오른 것도 있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어때요? 현재는 양도세 중과 돼야 안 돼요? 1년 동안 양도세 중과 안 되잖아요. 양도세 중과 안 되니까 다시 증여. 그 중에서도 부담부 증여인지 알아봐요. 부담부 증여. 요게 이제 굉장히 파워풀한 건데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동안. 그래서 제 채널에서 부담부 증여라고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일단 부담부 증여가 왜 유리하냐면
전체 큰 물건을 전부 다 증여를 해버리면 얘가 10에서 50% 세율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한 방에 때려 맞는단 말이에요, 세율을. 근데 이 증여를 부담부 증여로 해버리면은 이 부담부 증여는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일부는 양도세, 일부는 증여세 이렇게 분산시키는 효과가 나와요. 절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산입니다. 분산. 분산을 시켜버리니까 세율 자체가 줄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부담부 증여를 할까 말까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요 양도세 중과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이거 1년 동안 풀어버렸잖아요. 1년 동안 풀어버렸기 때문에 완전 찬스가 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증여나 부담부 증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럼 왜 제네시스 너는 지금 이 지금 이 증여세 한도도 늘어나는데 23년 1월 1일 전에 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느냐. 23년 1월 1일 이후에 하면 안 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증여 취득세에 시가 인정액을 도입해서 그래요. 이 증여 취득세 시가 인정액이 이것도 설명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종합을 해야 돼요. 구슬이 서만해도 꿰어야 보배지. 23년 1월 1일부터는 이미 유상승계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에 대해서는 시가로 가고 있잖아요. 실거래가 가고 있잖아요. 근데 무상승계, 즉 증여나 상속 같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으로 해가지고 좀 금액이 낮았단 말이에요. 근데 23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 부분도 시가 인정액 거의 시세랑 비슷하게 가버리기 때문에 23년 1월 1일이 되기 전에 가급적 부담부 증여 하시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전에 부담부 증여를 하려고 봤더니 이번에 인적공제를 늘린다고 하니까 이제 고민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하면 증여세는 줄어들 건데 취득세는 올라갈 거예요. 정리를 해볼까요? 이쪽으로 하면 증여세는 좀 내려갈 수 있는데 취득세는 좀 올라간다. 자, 이쪽으로 하면 증여세는 조금 상대적으로 더 비싼데 취득세는 약간 줄일 수 있다.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지. 계산해봐야 되는 거예요. 세무대리인 시켜가지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지금 기사에 나온 게 만약에 23년 1월 1일 이후에 개정이 안 됐다. 그럼 이때 무조건 요전에 하시는 게 좋아요. 정리됐어요? 정리됐어요? 방금 말씀드린 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저도 말씀드리고 나니까 이렇게 깊은 뜻이, 이렇게 깊은 뜻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니. 유튜브 채널에. 채널 제네시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하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 좀 어려우셨을 텐데 뒤로 돌려가지고 한번 좀 보시고요. 지금 좀 광고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제가 광고 없애는 요거를 쓰니까 뒤에 후속 기사가 같이 딸려 버리네요. 그래서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된 거 아닙니다. 지금 확정된 거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고 한번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 보셔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게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실제 정확한 세금 계산이나 그런 거는 세무디리는 확인하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게 더 좋냐.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정말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증여, 부담부 증여 다 좋은데 정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해당 물건의 투자 가치예요. 더 들고 갈 거냐, 안 들고 가도 되냐, 이거부터 아셔야죠. 그래서 투자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올해부터 멤버십 특강에 제가 부동산 기초 강의를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넣어주시면은 조금씩 들으시면은 마치 우리가 평소에 영양제, 자양강장제를 드시면서 체력 보충하듯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저하고 이제 좀 2달 동안 실컷 질문하시고 실컷 고민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정규 과정 5월 말까지만 모집하니까 2달 과정입니다. 이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